책이 솔솔 읽혀지는 솔솔 책방. 안녕하세요. 독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호입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셔요? 네? 정신 차리시죠? 예, 사실 저희가 화요일 날 아침에 녹음을 이제 포스팅 하는데 이번 주는 좀 많이 늦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독한 여자님이 책을 늦게 읽다기보다 제가 늦게 드렸죠. 사실 이번 주에 원래 신 PD님과 편노님이 책을 읽기로 했어요. 우리가 셋이서 게임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소원을 얘기했죠. 신 PD님과 편노가 하라고. 그랬는데 두 분이 약간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제가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너무 늦게 받았고 뭐 그것도 핑계란 핑계고요. 또 책이 살짝 두껍고 어려워서 이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37번째 읽고 책은 멋진 신세계, 영어로는 Brave New World가 되겠네요. 이 출판사는 제가 읽은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뭐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렇죠. 지은이는 올더스 헉슬리입니다. 지은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광범위한 지식뿐 아니라 뛰어나고도 예리한 지성과 우아한 문체로 때로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으로 유명한 그는 1894년 7월 26일 서리 지방 고달밍에서 토머스 헉슬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튼과 옥스퍼드 벨리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설가로서 더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수필, 전기, 희곡, 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라서 작가 소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책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책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쟁 이후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인간은 잠깐만요. 좀 크게 해주세요.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대신 인공수정으로만 일종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신계급주의 사회로 만들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버나드와 여자 주인공 레니나와 함께 약간 야만인들도 보고, 그러니까 야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의 현대 인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야만인도 보고,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보면서 결국에는 뭐랄까, 이 시스템에는 반대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주인공이 버나드나 레닌이라기보다는 존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18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이 지금 저희가 읽은 출판사로는 400쪽이에요. 처음에 저는 조금 머리글이 좀 길었어요. 머리글 읽는데 약간 조금 어려웠고 좀 길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첫 장부터 1장부터 사실상 한 버나드랑 레니니가 만나가지고 여행을 가기 전까지 그 전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은 저 상황인지 이 상황과 저 상황이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편우님은 어땠어요? 되게 제가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은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렇게 상도 받고 이런 작품들은 성급한 일반화일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도 약간 뭐랄까 너무 뭐가 보고 뭐가 뭔지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보면서는 더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뒤로 그 야만인 구역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존을 만나서 존을 데리고 온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예. 읽을만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네. 그 제 3장에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뭐 레니나하고 페니가 대화하는 부분하고 버나드하고 버나드 친구가 또 대화하는 부분하고 또 헨리 포스터 걔가 나오는 부분하고 막 뒤섞여 있잖아요. 예. 아 거기서 진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이 책에서 또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저희가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포드력이라고 해요. 네. 왜 포드력이죠? 여기에 나오는 세계 정부의 수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이름이 포드였기 때문이죠. 그 포드는 뭐죠? 포드요? 네. 자동차 포드 아닌가요? 네. 그 여기서 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그 포드 회사의 사장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종교 의식처럼 뭐 아멘하거나 뭐 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나치에서 하이 하이 히틀러 히틀러. 하는 것처럼 여기는 T자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걸 썼을까? 약간 이게 약간 작가의 유머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드라는 기업이 가진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생산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맞물려 가지고 하면은 대량 생산. 네, 대량 생산을 아. 가능케 했던 게 자동차를 최초로 대량 생산한 게 포드거든요. 아, 그래서 예. 작가가 이렇게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 괜찮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읽으면서 예. 여기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성인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공장처럼 난자와 정자를 찍어내는 거. 그리고 뭐죠? 그 제일 낮은 계층? 엡실론이요. 엡실론은 심지어 쌍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8개에서 49개? 48개를 만드는 정말 공장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뭐 엡실론도 그렇고 델타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그렇게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계속 서로의 그 계급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네. 막 이러는 게 이 세뇌 교육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렸을 때부터 일부 계급들은 책에 손만 대도 전기 충격이 온다는 등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이상 무욕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뭐랄까 잔인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뇌 교육 자체라는 매개체가 이 책 안에서는 알파, 베타 이런 거를 나누기는 나누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를 더 단절되게 만드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딱딱 나눠지진 않지만 우리도 지금 약간 슬쩍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나눠져 있죠. 그래요? 많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지금 중3의 입장에서 중3까지 어떤 세뇌 교육을 좀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통일교육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하는 네, 통일교육은 어때요? 중학교에서 하는?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통일은 경제 효과를 좋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작년 도덕 시간에 어떤 친구가 통일은 좀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덕 선생님이 뭐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게 세뇌 교육이죠. 그쵸? 네. 네, 저희 때는 무조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배우긴 했어요. 아무런 뜻도 없이 해석도 없이 무조건 통일. 그것도 남한에 의해서 되는 통일. 뭐 북한에 의해서 되는 통일은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세뇌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게 네. 세뇌 교육.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제 버나드하고 레니나가 여행을 가잖아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때 막 구토 증상이 나고 막 왜 그렇게 막 그런 거가 나오잖아요. 예. 가족 자체가 이 없다 형태가 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읽고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조만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가족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자녀라는 가족의 형태에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저 부부의 증가로서 뭐랄까 가족의 형태가 다시 급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이 가족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은 다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또 다른 가족 형태가 계속 태어나고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류를 하게 주고 네. 이게 사회적인 무슨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이나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편도님이 미래에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뭐 동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삶을 산다던가 아직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어떨 것 같은가요? 그때가 봐야 알겠죠. 그때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거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게요. 지금 백날 생각해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경제적인 생각 말고 그냥 그냥 막연히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하는군요. 오늘 너무 차분해요. 현우님이 지금 살짝 너무 이렇게 몸살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너무 편너님이 차분하니까 모르게 어색한 것 같은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반 정도로 넘어갈까 봐요. 중반까지 하나요? 그럼요. 이제 하반두가 다 해야죠. 이 사람이 진짜. 스포하면 안 되죠. 끝까지 스포는 안 할게요. 버나드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서 존을 만났어요. 존을 만나서 문명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그 존의 엄마 린다가 예전에 그 국장의 여자친구였잖아요. 실종된 여자친구.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존이고, 예. 근데 문명사회에서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좀 혐오시되고 혐오되는 거기 때문에 린다가 금지되는 거죠. 문명사회를 못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버나드가 존한테 문명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존이 정말 멋지구나, 멋진 신세계구나, 약간 그 섹스피어의 작품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문명세계로 존이 갔을 때는 어땠나요? 왜 그 지금 야만인 그 보호구역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없고 외롭다고 느꼈는데 막상 문명사회에서 막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러고 났더니 혼자 있고 싶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존을 보면서 되게 그 미국의 초창기 시절에 약간 인디언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인디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인들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온 이런 유럽에서 온 미국인들과 원래 있던 미국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민 인디언이 원래 미국인이죠. 원래 미국인이랑 이제 새로운 미국인이 온 건데, 새로운 미국인이 약간 이들을 격리시키면서 야만인처럼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과 굉장히 존과 비슷하죠. 네네. 근데 거기서 몇몇 아이들은 이런 유럽식 생활에 적응하도록 했던 사례가 몇 번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안 살다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맞아요. 존의 마음이 거기서도 약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빗대어서 네.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맞고, 저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외롭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 그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외롭게 느껴지는 예. 그런 것도 존이 좀 했지 않았나. 그리고 근데 나 좀 약간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게 있어요. 존이 레니나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레니나도 존을 좋아해요. 그래서 레니나가 구애를 하고 유혹을 하는데 넘어올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런 레니나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자기가 더럽다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자학을 하잖아요. 막 채찍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네. 평생을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살면서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이런 사랑이 싹 트면은 뭐랄까 되게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평생을 야만인으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약간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걸 잊으려고 저는 존이 자학을 했다고 봐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참 불쌍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됐나 봐요. 네. 저희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이 책을 진짜 저도 초반부터 딱 읽는 순간 그 제가 좋아하는 에단 호크가 나오는 가타가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네. 근데 편노님도 그 영화를 보셨다며요. 어땠어요? 가타카를 보면서 이 멋진 신세가는 다르지만은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면서 미래에는 이제는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유전 정보나 이런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그게 더 심화가 될 것이고 신계급이 생길 것이고 신독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가타가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목들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다 유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딱딱딱 그게 맞춰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 직업도 정해져 있고, 이런 직업은 이렇게 가고, 그 진짜 유니폼도 그렇게 다 입어야 될 것 같고, 가타카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화에서도 이 계급을 나눌 때 유니폼 색깔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읽고서는 이 작가 천재네 했던 게, 이게 1932년작이라는 거죠. 왜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대의 작가가 쓴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 새벽에 읽으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데?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은 이 책을 본 어떤 한 작가가 쓴 작품이 1984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굉장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재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시 나오기는 힘든 그런 작품이라고. 그 조지 오웰의 1984와 이 책이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저는. 멋진 신세계가 있었기에 1984가 나온 거기 때문에 둘의 이거를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멋진 신세계가 조금은 이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둘 다 되게 저는 쓸 수 없는 작품이고 누군가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조금 저도 이 멋진 신세계가 좀 더 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죠. 우리 이제 길게 했으니까. 전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편노가 오늘 상태가 영 안 좋네요. 진짜 들어보시면 아시죠? 황당한 소리를 안 해요. 우리 편노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거. 여기서 소마가 나오잖아요. 이 소마는 지금 시대에 어떤 걸까요? 이 책 뒤편에도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편도님 생각하는 소마는 뭘까요? 소마는 어떻게 보면은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잖아요. 여기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합법 수준인 범죄. 되게 모순적이지만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합법 수준의 범죄. 그러면은 요즘에 그 TV에 뉴스에 나오는 프로포폴 예, 같은 거라고 할까요? 프로폴이라기보다는 강도가 센 마약은 마약인데 어떻게 보면 합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살짝 그걸 맞춰가지고 잠이 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더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을 어떻게 준다는 보면은 거에서는. 이거는 합법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양에 대해서는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근데 소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면을 단축시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멋진 신세계 이 세계에서는 아무도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권해요 더. 막 뭔가 불안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소마 좀 하나 먹어. 뭐 몇 미리 정도 먹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좀 그것도 일종의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런가요? 오마하면 소마를 먹어라. 이거는 세뇌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다 불안감이라는 것은 되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이 소마를 제한하면 안 돼요. 관리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제한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개그에 불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뇌 교육도 그거의 큰 요인이라면은 그렇죠. 소마가 그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걸 그러면은 관통하는. 이거는 좀 너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들 있잖아요. 완전 애기들. 애기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유튜브나 네.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소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자꾸 칭얼거리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양육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이거나 좀 보면 이걸 주면 아이가 또 거기에 조용하게 그걸 보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내가 관리자이고 양육자가 어떻게 보면은 달래주기 위해서. 네, 국자니까 국장처럼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아니면은 영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 키즈 컨텐츠의 대부분을 보면은 키즈 컨텐츠용 제품들을 되게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맞아요. 이건 뭐가 뭔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거나 그리고 반복되죠. 반복되고 그리고 일단 영상들 자체를 보면 원색 위주의 이게 많습니다. 이 자체가 환각 증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때는 그죠? 어떤 것보다도 강한 환각이에요. 네. 그게. 이거는 이런 얘기는 저와 편노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아서 안 그렇게 걸러주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알아서 것 같아요. 걸러주세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나이 때 보여주는 거는 예. 마약에 노출시키는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는 뭐 마약도 있고 뭐 프로포 아까 얘기한 그런 거가 소마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정도 다니는 아이들한테까지는 좀 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저도 네. 저렇게 그런 애들이 우는 거 싫고 짜증나고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죠. 애를 어떻게든 달려보겠다. 근데 그거를 핸드폰 하나 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애 버릇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잠깐은 좋지만 나중에는 그게 좀 안 좋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린이 컨텐츠 모두가 교훈을 담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막고 일단 다채로운 색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1차적으로 생각을 막고 그 다음으로는 모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모방한다는 것이 주인공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악당을 모방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은 뭐 영상도 되게 엄청 좋은 컨텐츠도 많고 도움이 되는 게 많지만 일단은 영상 컨텐츠를 어렸을 때 보면
이 생각보다는 눈으로 보는 거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좀 책으로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 사실 제가 이거 여기 멋진 신세계가 그렇게 야한 장면은 없어요. 근데 야릇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약간 좀 더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선정적으로 만화책이나 이렇게 그림이 탁탁탁 나오는 거는 근데 잠깐뿐인데 이 글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길게 간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거리 끝났고 네, 서평으로 가시죠. 네 서평 한번 하죠. 저는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2년 작품이지만은 현재 우리를 강하게 뒤통수 후려 때리는 이런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참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한 여자님은요? 저는 일단 이 작품을 써준 헉슬리 정말 멋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분을 만난다면 어떨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도 많았고 이런 류의 책들도 많았고 심지어 이거는 1932년에 지었다니 그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럼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녔는 그런 SF 영화를 보고서 와 이랬는데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왠지 현실이 될까봐 겁이 나서 좀 어안이 벙벙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편우님 마무리하시죠. 한 달 뒤에 만나는데 우리 한 달 뒤에는 좀 정상적으로 만날까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기말고사인데요. 한 달 뒤 기말고사요? 네, 2달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기말고사에 그렇게 너무 연연한 줄 알았는데 그럼 뭐 우리 편노의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니까 제가 한번 살짝 눈 감아 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해도 되죠. 뭐. 상관은 네. 없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 편노가 준비하는 그 학교 졸업식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밤 이렇게 같이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노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책은 뭔지는 모릅니다.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편호는 맨날 모르죠. 네, 꼭 한 번씩 더 들어주시고요. 저희 만약에 광고를 주시고 싶으시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편노가 한번 치고 가네요. 아니 빨리 이 광고를 감사합니다. 광고를